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 정책위원회가 내년 1월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채 매입을 포함한 광범위한 양적 완화 패키지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유럽 지역 중앙은행 두 곳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현지 시간으로 5일 보도했습니다. 영란은행 BOE가 기준금리를 현행 동결했습니다. BOE는 현지 시간으로 4일 이틀 동안 진행된 통화정책위원회에서 현행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750억 파운드, 미화로 약 5,873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으로 4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17,000건 감소한 수치로 시장 전문가들의 평균 예상치인 29만 5천 건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판매 가격 인하 발표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57센트, 0.9% 하락한 66달러 81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런던 석유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1배럴에 28센트, 0.4% 떨어진 69달러 64센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0.07% 하락한 17,900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11% 하락한 4,769선에서 S&P 500지수 역시 0.12% 소폭 하락한 2,071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ECB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1.21% 하락한 9,851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는 0.55% 하락한 6,679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1.55% 하락한 4,323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과 유럽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청순촌놈 샘플러스 신창은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순촌놈입니다. 대표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세요. 자, 해외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러신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게 될까요? 글쎄요, 저도 잠을 계속 설칩니다. 제가 전에는 뭐 시청률이 별로 없을 때는 그냥 뭐 누구 편도 안 들고 객관적으로 보면 되는데 자꾸 이제 우리 개인 편을 들려고 하니까 이제 좀 저도 좀 힘드시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개인들이 지금 150억 지금 읽고 있습니다. 150억 읽고 있는데 글쎄요 뭐 90억 정도 플러스해서 이제 150억 일부 털어내고도 이제 150억 정도 읽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뭐 더 잃을 것 같아요. 더 잃을 것 같으니까 글쎄요 좀 뭐 말려도 안 되니까 저도 굉장히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150억 과감하게 말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일단 지금 우리 개인들의 그 시그널 방향으로 봐서 주가가 상승하면 255에서 선물 255에서 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급격히 데미지가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만약에 257.50까지 가버리면 우리 개인들이 지금 한 450억 정도 잃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지금 여러분들 잘라야 된다. 뭐 저도 누구 말을 잘 안 듣습니다만은 우리 개인 여러분들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가슴을 치고 아침 방송에서도 속된 말로 거품거품 물어가지고 저는 반을 봤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프리미엄이 본격적으로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염려스럽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과감하게 뭐 주식은 기다리면 되지만 옵션은 이게 안 되거든요. 선물은 뭐 오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옵션은 안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틀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먼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돈 먹을 때 돈을 좀 챙기라고 하니까 안 챙기고 또 이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뭐 저도 잠을 별로 안 자는 체질입니다만 그래서 많이 전화가 와요. 뭐 요가사가 더 맞아가면 전화가 많이 오는데 글쎄요 어제 그 유럽 증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변했죠. 유럽 증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증시로 이제 돌변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또 염려대로 있습니다. 어제 이제 도이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이후에 장대연봉 내버렸거든요.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입니다. 유럽들이. 그래서 어제 우리 야선도 아침에 0.5 뭐 굉장히 상승하다가 마이너스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 하시는 분들 한마디만 딱 하고 털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청송말 진짜 좀 들어야 되네 이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틀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 이제 콜마인드를 계속 가지자 61평의 한착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예상에 좀 많이 떴어요. 많이 떠가지고 오늘 이제 숨구르기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누차 말씀드렸죠. 당 자체는 콜마인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1평의 이제 추세를 계속 그렇게 달기만 달리면 그때부터 주가의 상승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저는 뭐 주가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구름 변곡 자리에서 주식은 꼭 사고를 친다라고 했는데 기업고 사고를 쳤습니다. 네, 그래도 이래도 일목균형표가 필요 없다는 선수들. 그래서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거는 일목균형표를 자기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일목균형표. 이래도 여러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일목균형표를 꼭 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늘 눌림을 줄 것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종가는 뭐 크게 눌림이 없는 또 상승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청년 구름이 붉은 구름이 때는 항상 상승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선행 스팬 2에 대해서 이제 저항입니다. 이 선행 스팬 2의 저항 때문에 주가가 지금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식은 추가적으로 저는 분명히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2000포인트, 2025포인트 저는 추가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콜마인드를 계속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격계단형은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치고받고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 주식은 주가가 바닥에서 100포인트 떴다. 100포인트 떴다는 것은 적게 했던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뜬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듣지 하지 마시고 냉정히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계속 상승 마인드고요. 코스닥도 어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닥도 어제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십자형 도치입니다. 십자형 도치. 오늘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한 방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방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이 제가 이제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 비례해서 주가의 상승 보았는데
코스닥이 신용이 늘어나는 즉시 아니면 개인들이 많은 사는 즉시 코스닥 주가가 알록알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순환매가 굉장히 쉽지 않을 그런 순환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쉽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선물은 여러분 255 어제 찍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듣겠죠. 수급이란 것은 250 가까이 주는데 어제 수급이란 것은 외국인 매수 사는 걸 그걸 뭐 수급이 좋다 하는 엑스들은 그런 사람일수록 증권회사 출신 아니나 증권회사나 투신 출신 아닌 진짜 아웃사이드에 배운 증권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급이란 것은 돈의 움직임을 봐야지 거래량 소수 거래량의 움직임을 안 된다. 그 돈의 거래량이 옵션과 선물에 굉장히 다입니다. 어제 굉장히 주가의 상승이 컸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61입니다. 이제는 61평에 지지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로 보시면 61평이 이제는 1975포인트, 70포인트 이게 이제 지지가 됐다. 오늘 뭐 빠져봐야 15포인트 눌림목 주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마인드로 뭐 주가가 뜬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주식은 3단을 얻을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61평이 본격적인 상승이고 61평이 돌릴 때 주가가 본격적인 산파 상승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인지하고 주식은 지나가는 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은 계속 간다. 저도 타 방송을 보고 다 전문가 시황을 봅니다. 이번에 여러분 1900에서 죽자 사자 올라간다는 것 과연 누가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1일 1비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뭐지만 실적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황에 맞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 일목균형 들어봐서 구름 변곡은 확정적이다. 구름 변경이 확정적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출렁출렁 할 줄 모르지만 어쨌든 구름이 붉은 구름 바뀐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전이다. 호전이라는 것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형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기가 며칠 남지 않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 로스카스를 굉장히 많이 했죠. 입주 한 2천억 정도 로스카스를 했습니다. 요즘 뭐 주식 몇백억 갖고 로스카 이거 외국인 판다 산다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선물의 옵션에서 큰 영향이 있다. 이걸 한번 여러분께서 뚜렷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매도 자르고 지금 제가 누차에 이번에 투신에 크게 물린 적이 많이 있고 투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투신이 어쨌든 간 투신의 마인드를 꼭 봐야 된다. 내가 누차 여러분인데 투신이 251.50 이상의 콜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누차 이야기했고 투신은 인정 못해다. 그리고 투신은 다른 걸 걸지 않아서 했는데도 우리 개인들이 좀 마인드를 너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특히 금융 투자도 지금 미끼입니다. 미끼 걸어놓고 금융투자 돈을 많이 챙겼는데 금융투자 미끼에 투신들이 고기를 걷는 그런 마인드. 거기에 외국인들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도 걸리는 이런 마인드. 이게 이제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이합집산입니다. 이합집산이고 물론 누적 이런 걸 봐야 되지만 누적보다 이달 거를 보면 여러분 이거는 일단 투신의 크레물린 마인드 이 마인드를 이번에 읽지 못했다는 것은 읽지 못했던 전문가들은 전문가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크레물린 기관 투신이 한 번도 그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상방향이었거든요. 투신이 제일 많이 손실 났을 때 860억까지 손실 났는데도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신이 상방향을 본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투신이 상방향으로 본다 이것도 있지만 실제로 정부 정책이 상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강하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이 했죠. 우리 개인들이 투신 마인드를 가졌다면 굉장히 수익이 좋았을 겁니다. 투신 마인드하고
이율 배반적인 많이 들고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번 수익을 말하다 이번 주는 못합니다만은 일단 제가 계속 이달에 여러분한테 이제 힘들면서 녹화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신 마인드를 여러분 꼭 이제 상방향 마인드다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어제 뜨니까 좀 그렇지만 이렇지만 이래 돼 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사실 우리 개인들이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터졌죠. 한 달에 뭐 1,000억씩 터졌다. 한 가정이 1억 날아가면 가정이 흔들리는데 40가정 이상이 흔들렸다. 이런 거 보면 참 증권시장 없어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 지금 장소에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늦지 않았다.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누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최근에 코스피 매수하는 거 보면요. 레버리지, 기관들의 레버리지 매수 집중적이죠. 어제 1,400 실제 기관들이 요즘 인버스 레버리지 빼고 매매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제 코덱스 레버리지로 1,500억 다 제가 레버리지 여러분 추천했던.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보면 몇몇 종목 해놓고 사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기관의 여력이 개인들이 워낙 추구하니까 개인들의 여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 보시면 이제 최근에 많이 사는 종목들, 이게 이제 여러분 쌍끌이 매수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쌍끌이 매수인데 쌍끌이 매수 보시면 지금 보시면 낙폭 과대 유류 차화정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항시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대량 매수한다 이렇게 할 때 항시 폭식 있잖아요. 그래서 저점 매수 이 부분으로 봐서 저는 주식을 분명히 좋아요.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일단 130만 원에 안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또 이제 계속 도전할 것 같은데요. 주가가 사실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글로벌에서 여러분 우리 일반 전문가 좋아하는 퍼 개념이라든지 실적 개념, 주당 이익 개념 이런 거 EPS 개념 이런 거 다 봐도 삼성전자는 절대적 평가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정 실적이 아니고 확인 실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저는 좋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내년 봄에 차화정이 완전 주도주라고 저는 보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악재가 나온 종목들이 더 들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 선물로 여러분에게 돈을 좀 많이 먹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은 압니다. 아는데 일단 선물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우둔하게 묵묵히 가는 게 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성격이 괴팍하고 그런데 지금 이래 생각해 보면요. 묵묵하게 가니까 남들이 알아주고 묵묵하게 하는 분들이 수익을 먹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은 여러분들이 한 종목 사가지고 그날 4% 5% 떴다. 좋아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를 보고 지금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주식 자체가 누가 아무도 바닥에서 100% 뜬다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떠버렸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지금 장세가 여러분 돈 안 먹여주고 체감지수만 올리는 그런 지수다 이렇게 그거는 뭡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탁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차익 순매수 것. 요즘에 비차익 순매수를 보면 정확히 그날 매매 동향을 알 수 있습니다. 비차익 순매수를 꼭 볼 것. 두 번째 주식 외국인 몇 억 샀다 코스닥 매사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이거 몇 억이 푼돈입니다. 선물의 동향을 여러분 두 가지만 꼭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중국 증시, 일본 증시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일본 증시, 중국 증시 글로벌 증시 뜬 데를 어떻게 안 뜬 데를 어떻게 우리는 뭡니까? 옵션 선물 파생에 영향을 받는다. 그 이야기 꼭 아시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매수의 비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라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말합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 선물 동향을 꼼꼼하게 봐라. 나는 선물 동향 볼 줄 모른다 하면서 지난주에 수익을 말하다 제가 상세하게 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익을 말하다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러분 아침에 장중 방송을 기다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찹니다. 이럴 때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을 섬기는 청송촌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항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청송촌님 신장원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는 전약 후강의 장세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득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 22회의 기대감에 3거래일째 반등세를 이어가며 1990선에 근접한 188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드라기 ECB 총재가 경기부양책을 내년 초에 재평가하겠다는 뜻만 밝혀서 실망 매물 때문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는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하고요. 주말을 앞두고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렸던 5일선과 61평이 우하향하는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돌파가 어떤 필요한 시점이고 돌파 가능한 캔들의 구성들, 그것이 1950포인트까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후에 이제는 지수 캔들이 양봉 전환이 되면서 어제 강력한 돌파가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오늘은 정고점 돌파를 좀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1994포인트. 이때 1994포인트를 살짝 찍고, 그죠? 1994포인트를 살짝 찍고, 바로 또 내려온 음봉 마감하면서 내려온 그런 정고점 지수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이 많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고, 두터운 어떤 매물벽인 것도 어떤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적산병이 지금 나온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지수 관련된 종목들 순환매 성격으로 한 바퀴 다 돌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 바이오 섹터가 되겠죠. 자, 바이오 섹터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바이오 섹터가 이제 61선을 찍는 상황이 되겠죠. 어제 61선의 돌파형이 좀 나오면서 일단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부터 이 구간대부터 지속적인 지수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한 섹터를 바이오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쪽에서는 뭡니까? 녹십자, 그죠? 대웅제약, 그리고 동아, 소시오, 그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 이제 계속 대형주에서는 말씀드렸었고, 그다음 코스닥 쪽에서는 메리톡스, 그죠? 메리톡스와 오후장에 이제 CPR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이런 바이오 섹터에 이제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어제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 메리톡스는 또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정말 좀 대단한 그런 종목인데, 자, 일단 바이오 섹터의 차트가 61선에 지금 돌파가 돼 있고 현재 201평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승폭이 소폭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조금은 조정 구간으로 들어올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바이오 제약 섹터들은 서서히 물량을 서서히 이제 물량을 축소하는 시점과 과정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바이오 섹터까지 이번 순환매에서 한 번씩 대부분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나왔던 그런 종목과 섹터들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삼성 SDS가 되겠죠. 자, 삼성 SDS. 자, 삼성 SDS가 어제 이 삼성 SDS가 상당히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말 배당 관련된 이슈 그리고 제일모직, 그죠? 제일모직의 어떤 상장이 다다음 주 정도 예정이 좀 돼 있는데 그 전까지의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다. 결국 삼성 SDS가 가진 시나리오는 우리가 인지를 해놓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계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계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 삼성 SDS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셀 리포트,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매도 사인을 낸 증권사 리포트가 C로 시작하는 그런 외국계 증권사인데 상당히 재미난 것은 이 C로 시작하는 모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상이 2위로 들어오면서 삼성 SDS를 매수를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증권사는 삼성 SDS를 리포트를 냈는데 이 리포트에서 삼성 SDS가 대주주 지분 매각 가능성이 있으니 매도하자라고 마치 그렇게 될 것 마냥 리포트를 냈는데 결국에 그 증권사가 매수한 가격대가 35만 원대라니 목표가가 25만 원을 내고 매수 가격이 35만 원이니까 상당히 우스꽝스럽고 좀 아이러니한 어떤 멍청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삼성 SDS 오늘은 소폭 하락이 좀 나와주겠지만은 3일선과 5일선이 지금 정배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소폭 조정권에 좀 들어오겠지만은 어제도 역시나 수급 주체가 뭐죠? 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되겠죠.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어제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 SDS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어제 이제 삼성 SDS하고 바닥권을 좀 다지면서 상승폭을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섹터가 뭡니까? 조선주가 되겠죠, 조선주. 자, 조선 섹터가 좀 되겠는데, 이제 바닥권을 이제 거의 다 확인을 하면서 이제 조금 올라왔죠. 특히 이제, 뭡니까? 삼성중공업도 어제 한 2만원 정도까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25,500원을 찍고 재차 바닥을 다지면서 강력하게 현재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5% 상승, 그죠? 그리고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 4%, 삼성중공업도 어제 3% 정도 장중에 어떤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조선주들이 바닥권을 탈출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시장이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하지만은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자, 지수가 2,000포인트가 다가오는데 삼성전자가 130만 원이다? 글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올 때 2,000포인트를 단기 꼭지라고 하는데 2,000포인트인데 삼성전자 130만 원이다. 글쎄요. 아직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이제 서서히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가 또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앞으로도 그렇지만 최근에 지수가 상승했던 상황에서 큰 폭의 어떤 수익보다는 마이너스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좀 안타깝죠. 저도 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청자분들과 종목 상담이라든지 전화 통화를 좀 해보면은 현금이 없어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 못했다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핑계인 것 같고 일단 내년에는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정말 재미나고 큰 수익률 게임이 본격적인 시장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포진되어 있는 2015년도이기 때문에 가격 제한 폭이 변경과 더불어서 자를 종목 과감하게
자르고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배짱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생각의 전환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가겠지 하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지금 강곡하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에드코멘토님께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